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가 이번 주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한 대행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비상시국이 좌우될 수 있는 만큼 당연히 일거수일투족이 지금 세간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입니다. 지금 당장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한 대행이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농업 관련 사법, 그리고 국회 정언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6개 법률,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또 내란 상설 특검법, 이런 부분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와 또 이제 국회에서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와 관련 한 권한대행과 같은 경제관료 출신으로 오랜 인연을 유지하고 있는 전직 국회의원 A씨로부터 한 권한대행의 생각을 간접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된 이후 한 대행에게 A씨가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국가와 국민만 보고 대통령 대행으로서의 소임을 다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많은 국민들이 대행에게 신뢰와 존경을 보내고 있다. 국가와 국민이 원하는 길은 가시밭길이 될 수도 있는데 화려한 영웅이 아니라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영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 대행이 감사하다. 선배님의 생각을 감안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겠다. 이런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A씨는 한 권한대행이 생각이 달랐더라면 굳이 답변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의 지금까지 언행을 볼 때 절대로 압박에 굴복하거나 또 살아남으려고 아첨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할 사람이지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한 대행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에 대해서는 100%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문제는 주변에서 철저한 논리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본인이 직접 그러니까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한덕수 권한대행 본인이 직접 어떤 말을 하기보다는 헌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언론에서 좀 부당성을 지적을 해주고 또 언론에서도 논평을 통해서 그런 부당성을 끊임없이 지적해 줌으로써 한 대행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전례나 관례, 그리고 소추와 심판의 분리, 또 당론이 탄핵인 정당이 심판관을 추천하는 모순 등 한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해서 안 될 근거는 사실 차고 넘칩니다. 우리가 이런 논리들을 잘 포장을 해서 끊임없이 퍼뜨림으로써 한 대행의 결심의 무게를 들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선례로 볼 때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 게 옳습니다. 선례는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있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기 이전에는 대법원장이 추천했던 이선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고 결국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야 임명을 했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한덕수 대행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의 케이스는 상식적으로 볼 때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그렇다면 탄핵 심판 과정에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평소에 그 정도는 어쩔 수 없다고 하겠지만 최소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국면에서 편향성이 눈에 보이는 인사들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헌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민주당이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이선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했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던 것입니다. 특히 국회에서 탄핵안을 의결해서 헌법재판소로 넘겼는데 이 경우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심판의 소추인이 됩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정하는 것은 검사가 자기 재판에서 판사를 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논리가 가능해집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18일 의원총회에서 소추인인 국회가 소추안에 대한 재판을 실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정하는 것은 법적 공정성의 훼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리 법은 소추와 재판을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다. 현재 탄핵 소추인인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마치 검사가 자기가 기소한 사건의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다. 소추와 재판 분리라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표현이죠. 권성동 원내대표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에 있었던 징계 취소 소송을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이후 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을 위촉해서 결원을 충원했던 것이 헌법상 적정 절차 위반이고, 이에 따라 징계위원 구성이 불법이므로 징계 처분도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렇게 판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과 너무나도 완벽하게 들어맞는 그런 상황이죠.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어서 이런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국회가 헌재 재판관을 추천하면 이는 헌법상 원리인 공정한 재판 및 적법 절차를 어기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 여부는 국가의 중대사이다. 당파적인 이해보다 헌법 정신과 절차적 완결성을 우선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검사가 자기 재판의 판사를 임명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탄핵 반대, 탄핵 찬성이라는 명백한 당론이 확정된 상황에서 그것도 엄청난 정치적 편향성을 지니고 있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한다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할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지적돼야 됩니다.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당론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보낸다는 것은 파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민주당은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관례를 벗어나서 국회 목 3명 가운데 2명을 민주당 몫으로 추천하겠다고 지금 억지를 계속 부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상황이 닥쳐오기 전에 국민의힘에서 국정 마비를 우려해서 양보한 측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결국 인사 추천을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는 1대1대1, 그러니까 여야 각 1명씩 또 여야 합의 1명, 이렇게 3명을 추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아도 되는 논리는 충분히 축적돼 가고 있는 만큼 이런 논리를 계속 퍼뜨려서 한 대행에게 힘을 실어줘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경고한다느니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 이런 말이라더니 또 말 안 들으면 탄핵시키겠다, 이런 막말을 지금 계속 퍼붓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현희 최고위원은 청소 대행은 청소가 본분이다. 주인의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면 절도범이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명색이 일국의 대통령 권한대행을 청소대행에 비유하는 전현희는 참으로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안겨주면서 한 대행의 길을 끄끄려 하고 있는데, 한 대행이라고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한 대행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